비참한 생활을 했던 지방 도시 창부들과 엄청난 화대를 받은 르네상스의 대유녀들. 비참한 생활을 했던 유럽 지방 도시의 창부들. 15세기 독일의 칼 예겔이 저술한 울름사 중세 슈반벤의 도시 조직에는 중세의 창부들을 창가 주인은 계약에 따라 이렇게 대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녀들의 식사는 매번 3餐으로 스프, 고기, 무청분이었고 고기를 먹지 않을 때에는 정어리 한 마리가 배급되었으며 만약 임신하면 추방했고 몸값을 지불하면 창녀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취업 중에 병들어 죽기라도 하면 반드시 쓰레기 더미에 묻히거나 동물 가죽을 벗기는 장소에 버려졌고 독신이어야 했으며 성병 환자는 제외되고 유방이 미숙하거나 매춘 조건에 맞지 않는 여자도 제외되었습니다. 창부들의 보수도 충분치 않았는데 번화가의 창가에서는 독일 화폐로 1마르크 이하였으며 지방도시의 창가에서는 계란 한 개값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로 당시 창부들의 생활이 얼마나 큰 가난과 고통으로 비참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데 화대가 싼 것은 매춘부의 수가 늘어나자 과다 경쟁으로 점점 화대가 낮아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창부들은 사회적으로도 가련하고 불행한 생활을 강요받았는데 이탈리아와 독일의 창부들에겐 노란 옷을 입게 하고 어깨에 리본을 달게 하여 일반 부녀자와 구별했습니다. 피렌체에서는 모자에 방울을 달게 하고 라이프치히에서는 파란 끈이 달린 찢어진 노란 망토를 입고 다니도록 의무하여 보통의 건전한 여자와 구별되게 하였습니다. 또 금은은 물론 진주 같은 보석류의 장신구를 몸에 걸쳐서는 안 되며 자수를 놓은 옷을 입어서도 안 되었으며 지정된 구역 내에서의 외출, 외박도 금지되어 영국에서는 교회 미사나 예배도 금지되었습니다. 공창 이외의 밀매추는 엄하게 금지했으며 발각되면 혹독한 처벌을 받았는데 창가는 모두 교회, 영주, 시의 소유라 창가의 주인은 소유자에게 상납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14세기 프로방스를 다스리던 시시니 여왕, 잔느 1세 등은 돌아갈 여비가 없어 아비뇽 다리 근처에다 창가를 개혁시키고 창부들의 돈을 착취해 여행 비용에 충당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성교 행위는 생존상 필요 불가한 것인데 군대도 마찬가지로 말과 전차가 필요하듯 위안부도 군수품으로 그녀들은 병사들을 성적으로 위로하고 시중이나 막사청소, 세탁 등을 도맡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18세기 미국 독립전쟁까지 서양 원정군에게는 반드시 파견 위안부인 소녀대가 한개 연대를 이루며 군인들과 동행했습니다. 또 위안부들이 동행함으로써 병사들이 다른 나라 여자들을 강간하거나 성병에 감염되거나 사생활을 막기 위함이었고 나아가 병사들의 동성애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 여자가 있는 것은 병사의 사기를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는데 위안부도 병사와 마찬가지로 급료를 받는 용병이었습니다. 위안부들이 섹스를 할 때에는 장교, 사병 불문하고 화대를 받았는데 화대를 지불하지 않는 병사들은 창이나 검을 돈 대신 잡혔다고 합니다. 위안부들 중에는 검 10자루를 골프백 같은 곳에 넣어 허리에 메고 다니기도 하고 창 4-5개를 한데 묶어 어깨에 메고 있는 여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빌다 렉시콘 시드로위치의 프로레타리아트 풍속사, 에드워드 훅스 풍속의 역사, 브란톰의 연부전 등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알바공의 군대는 네덜란드 원정 도중 400명의 고급 창부들은 말을 타고 하급 위안부 800명은 도보로 후방의 연대를 이루어 뒤따르게 했다. 바이에른공, 후에 독일 왕이 된 알브레히트 왕이 1298년 스트라스부르그에 입성했을 때 800여 명의 위안부를 거느리고 있었다. 1343년 독일 사단장 울스링거 베르나는 3500명으로 구성된 군대에 1000명의 위안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1570년 프랑스 카트리느 여왕의 사촌 오빠인 랑스 스트로치 원수는 이탈리아 원정 중 위안부들이 너무 새끼가 흘러 오히려 사기가 침체되자 위안부 800명을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켰다. 이렇게 위안부 연대는 시끄러웠는데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 도망치기도 하고 혹은 손님을 서로 받으려고 싸우는 등 항상 조용할 날이 없었다는데 라틴 문학의 석학이자 목사인 바티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로마, 베네치아, 피렌체에서는 주민 9만 명의 만명의 창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신사는 개인적으로 정부를 소유하고 있고 밀통 간통은 흔한 일이어서 도시 전체가 커다란 요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랑콜리의 해부학. 르네상스 시절의 고급 창부들이었던 대유녀.
한편 로마나 베네치아에서는 왕족 귀족들을 상대하는 고급 유녀들을 그랜드 코코트, 즉 대유녀라 불렀고 때론 뮤즈라고 하며 동경했습니다. 베로니카 프랑코, 레오노라 콘타리나, 토리아 다라고나 등의 유명한 가인들은 대귀족 아녀자들을 능가할 정도로 현란하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그 요염함을 과시했습니다. 몽테뉴의 수상록에 의하면 베네치아만 해도 이러한 대유녀가 150명이나 있었다는데 그들의 투쟁의 역을 맡은 사람이 바로 아레티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로니카 비앙카는 우아한 교수 시인으로도 알려졌으며 바로아 왕조의 프랑스 왕으로 신구 종교 분쟁에 의해 암살당한 프랑스 왕 앙리 3세의 애인이 되었습니다. 몽테뉴도 베네치아에서 그녀의 장식 침대 위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데 이 미모의 대유녀들은 티지아노, 틴토레토 등 베네치아파 거장들의 모델이 되기도 했으며 애첩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들의 대담한 알몸뚱이 없이는 르네상스의 연미한 나체 미술은 빛을 잃을 정도인데 빌더 렉시콘에 의하면 그녀들의 화대는 놀라울 정도로 비쌌다고 합니다. 베네치아의 유명한 유녀들인 앙게라 트아페타 등은 20 내지 30듀카트, 토리아 다라고나는 10듀카트, 베로니카 프랑코는 키스 한 번에 1듀카트, 완전히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5듀카트였다고 합니다. 1듀카트는 약 3.5g 함유의 금화인데 이런 대유녀들의 사치 풍속은 당시 궁정 귀부인들의 본보기가 되고 유행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또 남자들은 대유녀들에 의해 세련된 미혹수를 몸에 익히고 성의 기술의 깊은 맛을 경험했는데 대유녀들은 고대 그리스의 헤타이라처럼 사랑과 미의 전도사이며 연애의 스승이었습니다. 오늘은 비참한 생활을 했던 지방도시 창부들과 엄청난 화대를 받은 르네상스의 대유녀들이었습니다.